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는 한파로 인해서 제조업 경기가 모두 다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고온 현상인 엘니뇨로 인해서 그동안의 곡물 가격 하락 안정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엘니뇨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이 시간 통해서 엘니뇨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전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엘니뇨의 진행 상황은 어떻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한 두 달 안에 벌써 세 번째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최근 증권사에서도 저희가 이 얘기를 다른 이후에 분물 터지듯이 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엘니뇨가 아닙니다. 엘니뇨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슈퍼 엘니뇨로 가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최근 증권사들의 리포트 뉘앙스를 보면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엘니뇨를 판단하는 ON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엘니뇨 조건이 형성되면서 벌써 엘니뇨 진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마른 가뭄이 바로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메리카 북미 지역에서는 지금 호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ONI 인덱스의 장기 추이를 보니까 엘니뇨가 오고 나면 꼭 라니냐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는 엘니뇨, 그 다음에 라니냐. 그러면 온해와 냉해가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2년간 곡물 적항은 완전히 죽을 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2년간의 이 기상이변이 결국은 곡물 가격을 급등시키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렵게 만든 경우가 있었더라라는 것이 현재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기후이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 이후에 라니냐까지 온해와 냉해가 겹치게 된다면 농산물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물가도 상승하게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식료품 업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는 곡물 가격 하락 안정화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다시 급변하는 상황에 미리 또 대비를 해야겠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엘니뇨 관련된 곡물 가격 움직임 또 물가의 움직임을 한번 추정해 봤더니 이 흐름은 한 2, 3분기 후부터 실제로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엘니뇨가 나타난 그 임팩트 시기부터 1분기엔 별 영향이 없지만 한 3분기 정도 지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의 가속도가 1% 이상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가 아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연준은 과연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이냐. 여러 번 언급드렸죠. 주택 가격 올라가고 렌트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헤드라인 물가까지 오르게 됐을 때 과연 연준의 선택은 뭐냐.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기만 생각하면서 금리 안 올리고 오히려 QE를 더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언급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옥수수 ETF는 바닥에서 한 20, 30%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틀 가격을 포함해서 슈가, 그다음에 코코아라든지 이런 소프트 상품들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아그리컬처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농산물 쪽에 과도하게 선물 매도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초기에 만들어 놓은 이 흐름과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맞닿아진 데다가 7, 8월 달에 아시아나 이 북미 대륙을 강타할 수 있는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것들이 큰 게 이제 빅사이즈 태풍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흐름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ETF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에서 또 하나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농기계 업체들입니다. 디어가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모습이죠. 이 존 디어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표적인 농기계 업체인데요. 최근에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러면 얘만 가고 있다면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의 독특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경쟁 업체인 아그코 그룹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지금 동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농기계 업체의 상승세가 미국에서는 동반해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현재 이와 관련된 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동안 중국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중국 ETF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수익률이 안 좋아졌죠? 농산물 ETF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로벌 철강주들의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알코아를 비교해 봤었는데요. 글로벌 철강주들의 최근 흐름 역시나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네, 일단 뭐 수요 부진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알코아의 지금 일봉인데요. 지금 지수와 상관없이 거의 매일 떨어지고 있죠. 미국 지수는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빨갛죠. 매일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매일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우지수에서 빠진 충격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와 상관없이 또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건 결국 알루미늄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철강업 쪽은 어떠냐? US 스틸도 지금 신저가 부근까지 급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과 상관없이 더 밀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 US 스틸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르셀로미탈도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 티센크루프도 하락하고 있고 일본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데도 일본 제철주들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철강주들보다는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국내 포스코 뭐 말씀 안 드려도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흐름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급 과잉의 주범인 중국의 흐름을 포착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여전히 공급 과잉입니다. 이 공급 과잉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한 2018년 정도 가면 해소되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공급 과잉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웃기는 건 중국은 처강 마진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좀처럼 줄이지 않고 있고 구조조정의 속도도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은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철강제는 수출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품질 차이가 나긴 하나 이런 저가 중국 제품의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좀 부담 요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중국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포스코에 대한 이익 전망은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계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포스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급 과잉의 진원지인 중국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고 수출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스코의 매출액과 이익 전망도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동향인데요. 뭐 최근 추이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하반기에 늘어난다라고 뭐 매 분기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철강 마진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컨센서스 항상 하향하고 있고 컨센서스 낮춰놓으면 거기에 거의 비슷한 뭐 실적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철강주에 대해서는 뭐 좀 크게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뭐 쉽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 마진이 줄어들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를 밑도는 실적을 계속 내놓고 있는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연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걸까요? 아연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지금 아연 수입량은 특히 올해 들어서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연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낼 때 아연 도금 강판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중국의 이제 신규 자동차들이 살아나고 중국으로 자동차 공장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LME의 아연 재고도 계속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는 줄어들고 중국의 수입량은 늘고 있는 아연 하나 정도는 엄청나게 탄력이 붙으면서 아연 가격도 강세, 전 세계 아연 관련 주가도 모두 동반 강세입니다. 국내 고려아연, 뭐 이제 이준희 앵커 같은 경우 기억을 하실 텐데 과거 제가 철강주 얘기할 때 고려아연 정도로 제외하면 나머지 다 별로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이런 부분이었을 텐데요. 이런 철강 수요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재 분위기는 뭐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다. 결국 중국 수요와 맞물려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금속 정도만 강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나머지 금속의 추가적인 강세 여부는 뭐 2008년도 뭐 얘기하면서 그때처럼 다시 뭔가 오지 않을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중국의 AIIB가 정말로 이제 강력하게 추진되었을 때 그때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으나 그 늘어난 수요도 지금 늘어난 재고나 늘어난 생산량, 늘어난 캐파 정도를 만족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과거처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에 대한 최종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앞으로의 전망 별로 좋지 못하고 아연을 제외한다면 볼 것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포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가 싼 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싸죠. 그러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묻어둔다면 언젠가 크게 오를 만한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일단 장기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2016년부터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 특히 이익 모멘텀에 가속도가 붙느냐 여부고요. 현대제철, 현대아이스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차가 안 팔리는데 현대제철과 현대아이스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동차 제철 쪽에 투자하신다면 아주 장기적인 그림을 보시고 PBR에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PBR이 한 배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매력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모멘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만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가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이슈들과 함께 국내 시장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하겠습니다.